시쿵 시즌4는 시의 테마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문학으로 삶을 논하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김은자 시인입니다. 미국의 시인 이서리지 나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는 마음에 닿기 전에 몸을 먼저 건드린다 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말 부사 쫑긋이라는 말이 생각나요. 마음을 움직이는 솔깃한 말을 들었을 때 귀가 반응하는 것을 정확히 표현해 준 말인데요. 살아가는 어느 한순간 한편의 시에 귀가 쫑긋하면서 마음이 두근거린다면 걸음을 잠깐 멈추고 삶의 리듬을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인데요.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여기저기 아우성이에요. 코로나라는 균과의 전쟁도 전쟁이지만 일도 제대로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서 동포사회에도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도 봄이 여기저기 느껴져요. 저 나무 얼어서 죽었겠다 싶은 나무 끝에 봉우리가 둥글둥글 어느새 맺히고 추우면서도 볕이 한층 밝고 싫지 않게 느껴집니다. 집 앞에 크로커스가 초록의 싹을 살얼음을 뚫고 피어올렸고요. 우리들의 삶에도 언제까지 겨울이겠습니까? 위드 코로나가 언제까지 연장되겠습니까? 모든 일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겁니다. 3월에 들어서면서 봄볕이 한층 따스하게 느껴집니다. 봄에는 동포사회에도 각자의 가정에도 좀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한국시로 세상을 건너가는 시쿵.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절망의 시대에 시가 주는 힘.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시를 듣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요. 그게 다 삶의 힘이 되거든요. 인간을 결국 험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디지털 시대에 시는 삶이라는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보여줍니다. 일에 쫓겨 살면서도 무심히 들려오는 새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고 겨우내 추위를 이기고 나무에 봉긋이 맺힌 봉우리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인생은 전혀 무의미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시끄럽고 역겨운 소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이사이 고귀한 억양과 명징한 리듬이 있습니다. 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귀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도 시쿵 여러분들과 함께 귀를 쫑긋 열고 시의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조수미가 불렀습니다. 강 건너 봄이 오듯.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사는 동포 여러분들을 먹기 위해 사는지 살기 위해 먹는지 살다 보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일하고 바둥바둥 그러면서 사는 것 다 사실은 먹자고 하는 일이에요. 삼시세끼를 밥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들. 밥의 의미는 참 남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만나면 그러지 않습니까? 밥 먹었니? 그게 인사잖아요. 인사뿐입니까? 만나자는 얘기도 밥이나 한 끼 같이 먹자라는 말로 대신하지 않습니까? 밥 먹었어? 언제 밥 한번 먹자. 밥 잘 챙겨 먹고. 이때의 밥의 의미는 단순히 먹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밥은 가장 기본적인 인사이면서도 친밀감의 표시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밥 먹었니? 밥은 먹고 다니니? 하면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밥이 갖는 의미가 상당하기 때문이겠죠.
도대체 밥이란 존재는 무엇이길래 이토록 우리 깊이 새겨져 있는 걸까요? 시쿵 시즌4는 테마의 시들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랑, 상처, 희망, 시간, 세월, 나이, 그 외 여러 가지 소재의 시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3월 한 달은 만물이 움직이는 계절이니만큼 또 봄이 이만치 와 있잖아요. 이 즈음에 밥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로 생각하고 시로 감동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밥이라는 소재의 시들을 2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시는요. 참 따스하면서도 본질을 찌르는 시를 많이 쓰는 시인이죠. 한민복 시인의 긍정적인 밥입니다. 이 시는 생각의 관점을 바꾸면서 밥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해주는 시입니다. 창작가 비평에서 출간했는데요.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라는 시집에 실린 시예요. 한민복 시인은 전업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시를 써서 먹고 사는 시인이죠. 그래서 또 이런 절절한 시가 탄생할 수 있었겠다 싶은데요. 끙끙대고 밤을 새우면서 시를 썼는데 원고료는 참 박하고 몇 년 만에 시를 쓰고 또 시집 한 권을 출간하면 그 시집을 펴내고 받는 인세가 뭐 크지 않으니까요. 그 인세로 꾸리는 생활이 기궁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인은 생각의 발상을 바꾸면서 이런 시를 탄생시켰습니다. 참 관점을 바꾸면서 가난한 시인이 생활하기에는 너무 힘든 쥐꼬리 많은 원고료와 인세를 쌀이 2말, 국밥이 1그릇, 굵은 소금이 1대박으로 치환시켰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시집이 1권 팔리면 300원이 돌아오는 인세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오히려 부자가 된 것 같은 생각을 하나 봅니다. 쌀이 2마리 되기까지의 노동, 1그릇에 국밥이 되기까지의 노동, 굵은 소금 1대박이 되기까지의 노동에 비하면 내 노동의 대가는 얼마나 고맙고 큰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죠. 밥도 노동도 숭고하게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밥처럼 진실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아주 현실적으로 만들면서요. 생활인으로 서게 해주는 것이 밥입니다. 이 시는 그런 밥의 가치를 돈이 아닌 아름다운 정서로 치환시킨 시예요. 누가 감히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참 한민복 시인만이 할 수 있는 발상이죠. 시인은 어려움 속에서도 빈공 속에서도 긍정적인 삶을 살려고 꽤 노력한 듯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300원의 인세를 소금이 1대박, 마침내는 푸른 바다까지 품어내면서 상할 마음 하나 없게 만들고 있어요. 대상에 대한 가치를 돈이 아닌 다른 것과 견주어 생각하면서 긍정적 인식으로 전환시킨 거죠. 자신의 시가 생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참 빈공한 살림을 하면서 또 속상해하고, 그러면서도 그 작은 소득의 가치를 깨닫고 이게 그래도 국밥이 1그릇인데 굵은 소금이 1대박인데 오히려 감사를 느끼는 것 같이 보여요. 시를 써서 받은 돈이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돈이 따뜻한 밥을 탄생시킵니다. 바다를 바다답게 만드는 짠소금이 되게 만들어주고요. 생각의 전환으로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빈궁한 삶에 초라한 밥이 아니라 이렇듯 따스한 밥이 되는 건가 봅니다.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 모두에게 울림을 주는 시입니다. 결국은 먹자고 하는 일인데요. 이러다가 일상에서 가끔씩 내 자신이 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불만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면 좀 더 내 자신을 추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시인은 긍정의 힘이고 긍정적인 밥심이고 긍정적인 밥이다 라고
우리에게 노래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는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밥을 통해서 가치의 잣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시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가격을 자기만의 가격으로 환산시켜서 가난조차 풍요하게 만들었어요. 시가 요술은 요술입니다. 시인의 긍정적인 생각이 가난을 따스하게 만들었고 또 넉넉하게 만들었고 밥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잖아요. 물질이면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입니다. 주어진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밥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전환시키면 정말 살면서 상할 마음 하나 없을 것 같아요. 푸른 바다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를 쓴 한민복 시인은요, 1962년 충북 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고요. 1988년 세계의 문학으로 등단했습니다. 젊은 예술가상, 윤동주 문학상, 김수영 문학상 등을 수상했고요. 시집으로는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울시의 일일, 말랑말랑한 힘 등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산문집이 있죠. 눈물은 왜 짠가, 미안한 마음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밥을 생각의 전환으로 따스하게 환치시켜준 시가 있는가 하면요, 밥 먹는 일, 밥의 거룩함을 묵상해준 시가 있습니다. 1980년대를 정말 풍요롭게 시로 물들여준 시인이죠. 시대의 젊은이들을 울렁거리게 만들어줬던 시인인데요. 황지우 시인의 거룩한 식사라는 시입니다. 사람에 대한 연민과 애정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시입니다. 찬밥에 붙은 더운 목숨, 참 소중하고요. 연민의 눈길로 포착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작품이죠. 밥은 거룩한 겁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오면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입이 벌어질 때 그 입속으로 들어갔을 삶이며 고통이며 또 눈물을 떠올려 보세요. 밥이 왜 아니 거룩하겠습니까? 문득 랭보의 말이 생각나는데요. 랭보는 시인을 견자라고 말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관조하는 사람, 그렇게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은 죽을 만큼 강팍하지 않은 겁니다. 살다 보면요, 일상 속에서 말하지 않아도요, 사람 속에 든 허기가 훤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기를 업고 밥상 앞에 무릎 꿇고 혼자 밥 먹는 남자를 볼 때, 또 좁은 시장 노점상 할머니가 뒤돌아서 몰래 수제비를 한 숟가락씩 입으로 뜨고 있을 때, 저 밥이 목숨을 좌지우지하고 또 그 밥이 돈이고 눈물이고 애환이라서요, 마음이 애잔해질 때가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뉴저지의 팔리사이드 파크에 한국 사람들 많이 살고 있죠. 스페니쉬들이 한국 사람 상점 혹은 건설 노동자로 또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본 장면인데요. 스페니쉬 건설 노동자가 일을 하고 거리에 앉아서 샌드위치로 점심을 먹는 모습입니다. 언뜻 봤는데 먼지 묻은 얼굴, 또 먼지 묻은 그 때국물 흐르는 손, 낡은 운동화, 먼지 뽀얗게 앉은 머리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제 차가 신호등에 걸려서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울컥 하던데요. 시인은 혼자 라면 먹는 남자와 노인의 쩍 벌린 입에 연민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밥이 거룩해지면서 그 밥 앞에서 목이 메이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라는 말이요. 어떻게 보면요, 그 말은 그 어느 것도 밥
다음이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절절한 말이에요. 시를 읽다 보면요. 일상의 사소함에 예의주시하게 되고 그런 언뜻 지나가는 작은 행동에 따스한 의미를 부여하는 시인의 통찰력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남자가 혼자 밥 먹는 일, 그 일은 보이지 않는 눈물을 삼키는 일일지도 모르죠. 하루 세끼 챙겨 먹는 밥에 대한 숭고함, 참 생각하면 눈물겨운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아니 이 시 속에서 밥 앞에서는 목숨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세상의 모든 목숨이 먹는 일의 거룩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일하는 대가, 그 일로 인한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이 소중하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결코 한 끼를 때우는 단순한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밥에 대해 조금 더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깨닫고 난 뒤 먹는 밥은 아마 더 따뜻하고 배부를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오늘 한 끼의 식사는 어떠하셨는지요? 한 잔의 차와 커피는 아름다우셨는지요? 밥에 대한 소중함, 밥에 스며 있는 삶에 대한 진지함, 절실함 등이 소중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더 열심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를 쓴 황지우 시인은요, 1952년 전남 해남에서 출생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했고요. 서강대학교 철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서울대학 물리과대학 미학과를 다닐 때 본격적인 문학활동을 벌써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정식으로 데뷔한 것은요, 198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연혁이라는 시가 입선하면서 정식으로 문단에 나오게 됐습니다. 한국 해체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도표나 특수문자, 그림들을 도입해서 혁신적인 시작법으로 유명해지기도 했죠. 또 서정시를 작식으로 구사해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은 시인입니다. 이성복과 더불어서 1990년대 젊은 시인들에게 정말 많이 영향을 준 시인입니다. 시집으로는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개눈 속의 연꽃, 어느 날 나는 흐린 주점에 앉아있을 거다 등 여러 편이 있습니다. 김수영 문학상, 현대문학상, 서울시 문학상, 백석문학상, 대산문학상 등 굵직굵직한 상을 많이 수상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밥에 대한 두 편의 시를 소개하고 해설해 드리는 사이에 문학 프로 식쿵 벌써 문 닫을 시간이 되었네요. 봄이 멀지 않았습니다. 건강 더욱 유의하시고요. 마지막 곡으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풍성한 시로 찾아뵙죠. 진행의 김은자였습니다.